영철은 이날과 4일차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사람들 공룡부엌에 있나? 벌써 이제 사람들 있는데 가려고 하고, 영숙은 지금 두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소모가 됐죠. 거기에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두 사람의 면접관 역할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그런 화법을 보여주긴 했지만 영숙 자체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화술강좌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기법들이나 기술들이 실제로 해보면 되게 에너지 소모가 크죠.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체득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지. 그래도 어쨌건 여기서 영식과 영철 이런 두 사람을 상대로 데이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체력 소모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순자는 집을 지키고 있었고, 공용 거실에 모인 영식과 영철에게 상철이 형 어땠어? 라고 물어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재밌었겠냐라고 하면서, 나는 오늘 괜찮게 선의의 경쟁한 것 같고 후회 전혀 없고, 영철은 멋진 형, 멋진 남자의 모습을 연출하려고 살아온, 그래서 나름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멋지고 쿨한 남자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좀 오래전에 이미 고정된 상태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영식님의 어떤 이런 세련된 외모와 세련된 패션, 세련된 피지컬에도 불구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씩 묻어있는 게, 영철님이 만들어 놓은 멋진 남자의 원형이 약간 90년대 청춘 드라마 속의 멋진 남자를 기준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시대의 멋진 남자는 지금도 멋진 남자지.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단체 모든 거를 이제 함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보다는 우리 이런 게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보다는 나,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멋진 남자들의 사고방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건 장단점이 있어요. 그냥 시대의 흐름이야. 시대가 계속 돌고 돌겠지. 그러니까 영철이랑 영식이 막 결투하고 전쟁하는 사이에 그냥 영수 같은 사람이랑 잘 돼서 커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시절에 이제 워낙 재밌게 본 것들이 많아서. 근데 그 시절의 감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뭔가 이 남자들의 승부를 통해서 여자의 마음을 얻는 그 가부장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그게 당연했던, 요즘에는 선택이잖아요. 가부장은 나쁘다는 아닌데 가부장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지, 가족의 합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관점이 바뀐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당연하고 그걸 벗어난 생각을 하는 건 나쁜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선택지가 된 거지. 영철님은 차라리 어린 사람이면 영철님의 매력에 빠질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 이번에 나온 여자 출연자분들은 공주님이면서 그리고 사회 경험도 있고 또 나이도 있는 편이어가지고, 겉으로는 이 약간 순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 경험도 많고 사람에 대한 통찰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철님이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최상의 포식자 포지션으로 남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이번에 영수 같은 분이 오히려 인기가 올랐다고 하긴 그렇지만 더 지금 표가 붙는 거예요. 영수, 영호 같은 사람에게. 근데 이분들이 만약 20대 초반이나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영수나 영호보다 영철과 영식이 넘사벽으로 더 높은 인기를 구가하겠죠. 만약 그랬다면. 근데 이제 연애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니까 아유 무난한 사람이 짱이더라. 아니면 뭐 그러면서 이제 영수, 아니면 그래도 뭐 인간관계 뭐 사회성 떨어져도 그래도 자기를 성실하고 그리고 딱 그 하나 꽂히면 하나만 하는, 주변에 친구도 별로 없어도 그런 사람이 짱이더라. 그러면 영호. 그래서 영수 영호가 오르는 거죠. 근데 저기 영철과 영식은 그 일단 공룡이잖아요. 그 이게 지금 시대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어쨌건 뭐 그 고생대의 최상의 포식자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를 잘 못하는 거죠. 영철은 빨리 변화를 해가지고 적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여럿이 있을 때 재밌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클리셰가 먹혀요. 하던 대로 해도 여러 사람을 재밌게 하는 거는 가능해. 근데 1대1로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는 그 나이대에 맞는 노련함이 필요하죠. 근데 영철은 의외로 그게 부족해요. 근데 아마 훈련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게 여럿이 있을 때 사람들 재밌게 해주고 그렇게 노력하고 봉사같이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만으로 영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영철 씨가 1대1의 마음을 얻는 데는 내공이 약해. 근데 뭐 굳이 마음을 얻는 노력을 할 필요가 많이 없었겠죠. 그냥 농담 따먹기 하고 이렇게 재치 있는 말들 하고 이러면은 많이들 좋아했을 테니까. 그래서 영철에게는 변화가 필요하고,
확실히 왕자님들이라 이제 변화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 선의의 경쟁 멋진 말이고, 그러니까 영철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친구다. 그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좋고 친구도 좋아. 근데 그 영철의 애인이나 영철의 아내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 있는, 그리고 약간 영철의 아내 입장에서는 세상에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도 몰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 너 저런 남편 만나서 좋겠다. 아우, 네 남편 성격 참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데 아, 나한테는 아닌데 이러면서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영철님은 이날 여러 데이트를 통해서 상처를 받긴 했죠. 내가 나만 좋자고 이랬냐? 너네들 다 좋자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서 뭐 순자한테 위알도 월드는 못 고쳐. 그건 내 자신감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면 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영식과 영철은 지금까지 자기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생각을 잘 못하죠. 제가 이제 공룡을 예를 들은 게, 지금 포유류가 살아남은 이유가 공룡 시대 때 그 조그만 쥐 같은 애들이 거기서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훔쳐먹고 다니면서 서서히 진화한 거잖아요. 걔네들은 항상 생존이 두려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네들을 바꿔왔어야지. 물론 정확히 진화는 세대가 거쳐서 변하는 게 진화지만,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문과적으로 해석을 할게요. 그렇게 계속 변화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 환경의 변화에 익숙하고. 근데 어떤 상황에서 왕으로 군림했던 사람은 환경이 변화해도 자기는 왕일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맞아요. 과거의 성공 방식을 버리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지. 근데 진짜 저는 영철 성격이라면 정말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싫었던 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말 그대로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쨌건 일단 지금 현재로는 바뀌었어. 너무 쉽게 바뀐 감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술 핑계를 댄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고, 갔다 와서 영숙 씨가 현실적인 어떤 면접을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철 씨는 좀 두려웠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성숙한 여성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영식도 똑같아. 영식이나 영철이나 성숙한 이성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여성에 대한 동등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대상. 그런데 영숙은 되게 허허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사람이지. 근데 성숙한 이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이건 여자들도 있고. 이미 장기 연애를 해봤다고는 했어요. 2년인가 3년? 근데 그건 20대 그때 얘기했고, 연애 기간이 점점 짧아졌다고 했으니까. 군대 포함해서 2년? 그래서 선의의 대결 피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승부를 통해서 어떤 여성의 마음을 얻는다 이런 것 자체가 이성을 도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이 안 잡힌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과하게 얘기할게요. 실제로 영철님이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도구화를 한 상대가 자아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대립하거나 아니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챌 수 있다면 그건 두렵지. 우리가 AI나 이런 것들에게 어떤 공포심을 갖는 거나 비슷한 좀 과장된 예시였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죠. 물론 맥락이 조금 연결고리가 많이 뛰어넘긴 했는데, 백치미라는 건 물론 뭐 이 사람이 순수하고 그리고 해맑고 악의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사람이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백치 같은 것을 아름다움으로 여기잖아. 그리고 그게 여자들이 남자의 백치미를 얘기하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의 백치미를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게 저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이성의 도구화적인 개념하고 좀 연결돼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런 콘텐츠에서 당연했던 적이 있었죠. 그게 클리셰였던 적이 있었지. 저 영철의 마음들 MT 같다고 붕 떠 있는 느낌. 결혼을 하려면 빨리 이제 본인이 많은 걸 바꿔야겠죠. 근데 영철 씨는 기본적으로 성격도 좋고 사람 매력이 있으니까 금방 저도 적응하겠지. 그래서 영식은 농담으로 영철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내가 그쪽을 쫓아가 볼게 라고 하는데, 진짜로 쫓아가죠. 그래서 뭐 장난하고 바뀐 사람이 누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영식과 영철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안 바뀌고 둘 다 이제 또 순자한테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영식이 말해요. 1대1 데이트할 때까지는 난 영숙밖에 안 보여. 나머지 5명은 아예 점점점 얘기하거든요. 이래놓고 또 이제
영숙이 아니고 또 순자가 될 법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데이트를 하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운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뭐 랜덤으로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남자들의 선택이 되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영숙님은 이제 거의 퇴사야 지금 퇴소했어 마음은 뭐 퇴소했다가 뭐 어떤 계기로 다시 마음이 또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마렵다 중이거든 그렇게 이제 무섭게 불붙었다 이러면서 막 남자들끼리 웃는데 그래서 영식은 자기가 이제 영숙이랑 데이트 무조건 해보고 순자와의 데이트와 비교해봐서 그 상황에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가겠다 이런 건데 아니 본인이 그렇게 낭만주의자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면 순자랑 데이트해서 마음 갔으면 다른 거 안 보고 순자한테 가야지. 진짜 낭만적인 사람들은 안재 이렇게 해. 순자랑 데이트하는데 꽂혔잖아요. 되게 좋았잖아. 그러면 그 딴 거 안 보여. 그냥 순자야 그냥. 근데 영식은 지금 순자랑도 해보고 일단 영숙이랑도 해봐야지 그래서 해보고 거기에서 물론 다른 조건 안 본다고 하지만 본인이 지금 재고 있는 거잖아 실은 진짜 영식 말대로 그렇게 다른 조건 다 안 따지고 진짜 마음만 보는 그렇게 낭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뭘 재겠어 딱 만나서 이 사람은 대화해보고 꽂히고 마음이 내가 두근거렸다? 그럼 처음 그 두근거림 믿고 가는 거지. 근데 영식이 지금 그래요? 안 그렇잖아. 순자랑 데이트해서 자기 마음이 설렜다고 쳐요. 근데 영숙이랑 해서도 설렜는지 비교해보고 설렘의 무게를 비교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 조건이 어떤 거든 본인은 지금 굉장히 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가장 조건이 좋은 두 여성을 에게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영식의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 본인이 말하는 대로 열정과 마음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뭐 영호는 이야기해달라고 이제 장난으로 뭐 무릎 꿇는 쇼를 하고요. 영호가 이런 걸로 나름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그래서 형 마음이 바뀌었어. 근데 이런 것도 살짝 영철이 가벼워.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게 영숙과는 좀 힘들겠는데 그리고 순자를 불러내서 오늘 나는 너랑 데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이순이 데이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쉽게 됐다. 그리고 더 빨리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말을 그동안 못한 게 이러했고 오늘은 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늦은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정도로 했으면 순자가 영식은 가벼운데 영철은 무겁네? 이것이 마흔인가?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움직였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나 마음 바뀌었다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니 약간 스타병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영철님은 주인공으로서 지금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숙 아니래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영철은 순자가 1순위가 됐어요. 동네방네 다 떠들었어. 남자들한테는 일단 다 떠들었고 이제는 순자에게 말을 해야 될 차례인데 여기서도 저놈의 쇼맨십 때문에 아주 그냥 공표를 해버렸어. 그렇게 이제 영철이 가장 먼저 왔고 여기서 순자에게 나 변할 거야. 나는 이제 너한테 올인할 거야 라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시작은 했어요. 나 앉아도 되지? 나 이제 준비 안 할 거거든? 응? 나 이제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어. 이러면서 이 말의 시작은 순자씨 나 이제 주변 안 챙기고 정말 내 마음 가는 곳에만 충실하려고요. 그게 실은 당신입니다. 라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막내들 시키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자는 영철이 나한테 올인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힘들어서 그랬다 이렇게 이러면서 막내들 시키라니까.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나 우리 순자랑 얘기하러 왔어. 근데 현숙한테 살짝 빠져달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아니 그러면 순자한테 둘이 나가자고 하던가. 근데 어쨌건 둘이 얘기할 의도는 있었어요. 둘이 얘기하려고 마음은 먹었어. 그러니까 영철이 순자한테 짧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오면 어울려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지금 무엇이 중요한데 이거 진짜 순자님 말대로 무엇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왔을 때 얘기하는 게 중요해? 순자한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음식이나 이런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갔어야 되는데 영철님이 좋게 말해서 너무 챙기는 거야 주변을. 지금 당장 저거 자기가 이렇게 세팅 안 하면 사람들이 또 안 하고 또 맛있게 못 먹으니까. 근데 현숙님이 그렇게 자리 비켜주고 다음 왔죠. 근데 어쨌건 지금 상철과 영수도 여기 공용 거실이니까 와가지고 좀 같이 먹어볼까 해가지고 왔지. 근데 여기서 영철이 여기 이때까지만 해도 좀 비켜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자랑 단둘이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영철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 영철이 분위기에 한번 휩쓸리면 이성을 잃어. 그러니까 보통은 술에 취하는데 영철은 저 분위기와 그리고 인기에 취해. 그래서 낭만충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 띄워주고 영철 최고, 영철 형 짱 이러면은 분위기 취해가지고 그 영철 우리 집 가자.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 털어. 냉장고로 부탁해 한번 찍는 거야. 그러니까 뭐 친구로서 너무 좋죠. 젊었을 때 저런 친구 한둘 있으면 신나지, 재밌지.
그러니까 영철은 분명히 이성적으로 단둘이 말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었어. 그랬으면 순자랑 나갔어야. 그렇게 이제 너희 미안한데 그냥 장난으로 여기서 이제 짜져줄래? 순자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 공용거실인데 이 사람들 내쫓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영철은 순자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편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 근데 장소를 잘못 잡았지. 그러니까 영철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으면 뭐 이렇게 음식 전부 다 같이 먹을 수는 없어도. 근데 아마 영철은 그랬을 거야. 밖에서 데이트를 못한 순자, 나는 밖에서 먹고 왔지만 그 미안함에 순자에게 밖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싶었다라는 거였을 거야. 내가 밖에서 데이트할 때의 그런 즐거움,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거, 집에서 혼자 외롭게 있었을, 배고팠을지 모르는 순자에게 그 시간을 또 이렇게 돌려주면서 함께 이제 한잔하면서 기분도 풀고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 그게 이제 영철의 아마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둘이 얘기할 거 있으니까 짜줘줄래라는 농담이 나온 거고. 그래서 상철은 진짜로 이제 알겠다 빠지려고 하는데 이제 순자가 불러요. 여기서 우리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는 예의가 아니지. 이게 지금 이들의 방도 아니고. 영수가 사온 족발로 왜 영철이 순자와 둘이 먹어. 같이 먹는 게 맞지. 그래서 니네한테 하나도 안 주고 나 그냥 먹을게. 개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안 챙겨주겠다라는 거지. 순자가 오히려 나가자는 말을 유도했던 걸지도 모르지. 그래서 뭐 상철도 오늘 좀 쉬자. 이틀 연속 달렸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철이 굉장히 이제 이기주의적인 척도 농담 같은 액션을 하죠. 그런 건 알아서 할게. 삐뚤어질 거야. 자기가 순자랑 얘기할 것조차도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고 이 안에서 뭔가 단합되는 그런 뭐랄까 단합놀이 같은 공표를 해버려. 호해해요, 호해. 주인공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지금 핀트가 어긋난 거야. 지금 이게 영철의 쇼맨십 때문이에요. 영철이 머리로는 알았을 거야. 순자랑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걸 아마 처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여기에서 또 자기가 이렇게 농담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막 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자가 아마 꽃낫이라고 한 것 같아. 꽃낫이도 안 입을 거야? 근데 이제 꽃낫이 입고 너랑 데이트할 거야. 이게 남자들에게는 이미 다 말을 했기 때문에 영철은 다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너랑 데이트할 거야, 너랑 만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순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랑 데이트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둘의 사이가 어떤 확정적인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게 되거든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순자 마음에는 일단 영식이 1순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자가 오히려 더 조건이나 이런 거를 안 보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지금 영식한테 마음이 가니까 다른 거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식이 분명히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지금 머리로는 느껴지는데 그래도 자꾸 영식을 기대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순자는 그 꽃낫이에 이제 질색을 하고요. 그러면서 상철은 뭐 먹을 거 사오지 마. 되게 많아 지금 이러면서 뭐 먹을 거를 또 챙기네요. 이게 지금 상철이 엄청 오지랖이 많고 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철도 리더십, 영철도 리더십. 지금은 그 두 사람이 이제 좀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또 쿵짝이 맞죠. 그러니까 주물럭도 이제 내일 진짜 해치워야 돼. 그 영철 씨 냉장고 관리는 참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진짜 해치워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주면 신경 쓰니까 걱정 그만하라고 순자가. 그러니까 영철이 자기도 저 오지랖 저런 부분이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영철 말도 맞아. 위아더 월드를 버리면 본인이 너무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순자가 아니야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 순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 되게 많이 하네요. 이 회차에서 3번 해요. 영철한테 2번, 영식한테 1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는 고마워할 말은 아닌데 아무튼 뭐 고맙다고 하는 거 좋고 여기서 이제 영호가 사발로 멋있다 갖고 영철은 지금 순자 보라는 쇼를 하고 있죠. 내가 한마디 해도 돼? 알바야? 그러니까 순자야 나는 정말 이렇게 주변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될게 라는 장난스러운 액션이죠. 그렇게 뭐 삐뚤어져야겠다. 그래서 뭐 여기서 영식이 뭐 내가 삐뚤어져야겠다 이러니까 영철이 영숙한테나 똑바로 해. 너는 영숙밖에 없다며. 그게 이제 영철은 지금 내가 순자한테 지금 갈 건데 영식아 너 순자한테 오지 말고 영숙한테 똑바로 해 라고 실은 한번 밀어냈지. 순자는 나는 너의 마음 네가 마음이 있었는데 너는 지금 계속해서 영숙을 선택하지. 나 지금 마음 되게 안 좋은데 너 똑바로 해. 나 진짜 가버린다 라는 의미에 똑바로 해줘. 그때 이제 영식이 순자 눈치를 봐. 그러니까 이게 엄청 계산하고 있는 거야. 영숙의 확인을 맞춰야 두 사람 사이에서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영숙이랑 만났는데 영숙이 내가 막 좋대. 그러면 순자는 선택되지 않겠죠. 영식에게서. 그러면서 이제 영철은 나 오늘 데이트 셋이 하고 와서 노선 정했거든. 그러면서 이게 시선이 영식도 같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영식아 너는 영숙한테 해. 나는 순자한테 왔잖아. 너는 영숙이라며 한 명한테 충실해. 나는 이제 순자만 볼 거니까. 지금 순자 앞에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저런 걸 멋있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렸을 때는 공개 고백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연애를 배우면 그런 공개 고백에 대한 좀 긍정적인 환상이 심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종의 공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 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순자가 뭐 어디로 정했어? 라고 궁금증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여기 모인 김에, 아니 뭘 모인 김에야. 근데 영철이 지금 여기에서 저거를 공개 고백처럼 흘러가는 이유가 영식을 신경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영식을 신경 쓰다 보니까 영식은 영식 따라오지 마. 너 영숙이라며 자꾸 이럴래? 이런 거지. 영철은 영식 때문에 행동이 자꾸 더 바뀌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말실수 대잔치가 시작되는데, 나는 아까 선택 때도 얘기했지만 51대 49였어. 이 숫자를 얘기하는 건 인터뷰 때는 하는 거지.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리고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지. 근데 영철이 이때 뭐 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또 술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주인공의 심리를 또 중계해줘야 되잖아요. 오늘 우승한 순자 씨에게는 영철의 마음을 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유통기한이 있긴 해. 이게 다른 사람 말은 잘 수정해 주면서 본인은 지금 51대 49였어. 근데 방금 2대1 데이트하고 와서 이게 지금 시선이 자꾸 영식을 향한 느낌인데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게 모인 김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 이게 모인 김에 할 말은 아니잖아. 근데 영철의 마인드 자체가 You are the world 마인드라 그런 것 같아.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 저건. 그러니까 순자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불편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화 내용 중에 그럴 만한 요소가 있었냐라는 거에 내가 중요시하는 부분이 안 맞아. 영숙만 빼고 다 내 다 알아. 영철이가 중요시하는 부분이 안 가졌대. 영철이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지? 순자가 이거는 영숙에게도 무례한 일이다라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뭔가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그 안에서 저런 것들이 서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순자도 이래저래 불쾌한 거야. 이 너무 철이 없는 행동이야. 그래서 이걸 고맙다고 해야 돼? 지금 뭐 공개 고백으로 나를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서는 영철은 영식아 페어플레이 하자. 너 영숙이라며 나 순자한테 갈 거니까 넘어오지 마. 페어플레이 해. 이게 지금 영철 씨가 공표하는 이유긴 할 거야. 그래서 영식은 그 와중에도 또 왜 본인이라고 생각하냐고. 여기서 왜 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장난치니까 영철은 지금 순자가 고맙다고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불쾌감을 살짝 표시했는데, 영식이 왜 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눈치 없이 장난을 치니까 영철은 그 장난을 받아버려. 순자가 고맙다고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너라고 한 적 없는데? 물론 그런 장난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영식 장난을 받아서 거기서 플러스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영철은 영식한테 말렸어. 뭐 영식이 없었어도 이렇게 됐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하려고 했으나 그럴 필요가 없어진. 그러면서 아니야 순자도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어. 본인이 고맙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여기서 영식은 또 영철을 견제하니라고 영철 너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순자를 자기 사람으로 두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순자는 이래저래 짜증나고 영식한테도 짜증나지. 지금 눈치 없게 굴지 말아줄래? 그러니까 순자가 지금 불쾌함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철도 좀 이상한데? 순자는 지금 우승을 했다고 소리를 들었고 상금으로 영철의 마음까지도 받았는데 왜 불쾌함을 드러내지? 그래서 어쨌건 분위기가 약간 싸해진다는 걸 영철도 느꼈어. 영철 씨가 1대1 대화에는 확실히 약한 것 같아요.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전체 분위기나 이런 거는 그래도 잘 읽죠. 그래서 지금 싸움을 느꼈어. 그러면서 순자가 나 뭔 소린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다 알죠. 그냥 짜증나니까 모르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영식은 진짜 순자가 모르는 줄 알고 방송 보면 알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지금 저 말 듣고 다 알지. 영식은 도대체 순자를 얼마나 순진하게 보면 저런 거예요. 순자가 순수하고 그런 면이 있지. 해맑은 면이 있지. 근데 영식 씨가 만나던 그 26 미만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통찰도 있고 눈치 빠르지. 지금 어쨌건 그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단장으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뭐 예술만 했다고 해도 그걸 이 상황에서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말이 오간지를 모르겠어? 다 알지? 근데 영식은 진짜 모르는 줄 알고 방송 보면 알 거라고 이러고 있다. 영철도 진짜 순자가 모르는 줄 알고 나 이제 순자로 갈 거야 라고 공개 고백에 쐐기를 딱 박아버려. 영철 씨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말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식은 야 멋진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마음을 고백해? 아씨 이것이 마지막 승부지. 이것이 선의의 경쟁이지. 영식 야 역시 영철 멋진데? 역시 내 경쟁자답다. 그러니까 영철은 난 그러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순자는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순자님은 당연히 달갑지 않죠.
좋았다고 말할 수 없지. 싫었지. 그래서 자기 딴에는 확신을 주고 싶은 마음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직진선언을 했겠지만, 그치? 본인 의사는 공개 고백을 한 거지. 차라리 따로 불러냈으면 실제로 순자만은 끝낼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좋게 느껴질 수 있었다고 했었지. 지금 멋진 영철의 공개 고백에 영식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래서 영철의 표현 방식에 급격히 기분이 안 좋아져 버린 그런 순자가 표정이 다운되는 걸 보고 영철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순자 씨한테 산책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괜찮겠어? 근데 이미 순자는 마음이 상했죠. 그 상태에서 이제 나가자고 하니까 뭐 순자도 거절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상한 채로 나가니까 나가서 대화가 이제 제대로 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 그리고 뭐 핸드백은 두고 가네요. 바로 들어올 마음인가 보죠. 그래서 오늘 진짜 내 감정 기복이 요동쳤네 이러면서 영철 씨가 해명을 하려고 해. 자기도 이제 이게 아니었나 아닌가 보다 싶었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랬어야지. 근데 저놈의 쇼맨십 위아드 월드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어울리면서 그냥 다 같이 얘기하려고 했어. 남자들 사이에서 다 같이 얘기했을 때 반응이 좋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있을 때도 같이 얘기하면 반응이 좋겠거니 생각을 한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성에 대한 이해도가 저렇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사람 치고는 좀 적은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남자들이 1순위 선택했을 때 번복하고 싶기도 했어. 근데 순자는 차라리 저 말을 여기 와서 처음 시작했다면 관심 깊게 들었겠지만 순자는 이미 기분이 상해서 시큰둥하게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51대 49. 그러면 순자는 49의 여자야? 그러니까 확신이 없었다는 거는 차라리 51대 49라는 표현 쓰지 말고 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실은 첫인상이나 그런 게 큰 의미는 없었어.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없어서 확신이 부족했었어. 그렇게 차라리 말을 그냥 하든가. 근데 여기서 너는 49였어 라고 해버리니까 나는 영식이 너무 확실한 1순위인데 영식이 나를 지금 간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순자는 아니 그래서 뭐 고맙다고 해야 돼? 아니면 나도 그동안 오빠를 기다려 왔었어? 뭐 이런 말 기다리는 거야? 상대도 거절할 수 있고 상대도 나를 싫어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숙과 이거는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 느끼는 게 분명히 있었고 근데 본인이 느꼈을 수도 있고 어차피 고민과 갈등을 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물론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달랐을 수 있다는 의도로 말을 한 거겠지만 잘못 얼핏 들으면 영숙이 무슨 하자 있는 사람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순자는 벌써 49라는 단어 49라는 숫자 머릿속에 박히죠. 영숙이랑 가서 안 맞아서 지금 꽁 대신 닭으로 왔다는 느낌으로 지금 영철이 말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순자 입장에서는 영철 씨가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리고 마음에는 이미 영식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좋게 보일 수가 없지. 그래서 뭐 물어봐야겠다, 뭐 알려야겠다. 이거를 지금 이 단어를 수정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자는 어이가 없는 거야 지금. 아, 얘 뭐라는 거니? 근사하지 않다. 아니 알리는 게 지금 대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결국 네가 대타임을 알려야겠다가 돼버려서 지금 말을 정리해서 왔어야 돼. 충분히 세련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갈 곳이 확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과 모레 한번 열심히 대화해보려고 한 얘기야. 어쨌든 지금 다들 뭔가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럼 처음에 이 말을 처음에 했어야지. 지금 다들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나도 계속 고민이 많아. 차라리 이 말로 그냥 시작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갈팡질팡한다고 느꼈고 나도 비슷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에 까르든가 그래도 이해를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들리긴 어렵죠. 그래서 내가 1순위한테 거절당해서 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절당하지 않았고 내가 자발적으로 너에게 온 거야. 그래서 영숙 라인은 포기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나랑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아직 모르겠대. 안 맞을 것 같진 않아. 이게 나중에 이제 순잔 씨가 그 포인트가 술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영철 씨를 좋게 보다가도 실망할걸? 어떤 삶의 지향점이라던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냥 술이었어? 야, 너 진짜 철없다. 나는 뭐 술을 뭐 얼마나 마실 것 같아서 나를 그렇게 안 맞을 것 같진 않았냐? 그래서 그거는 내일 맨정신에 이야기해줄게. 영철 씨가 많이 취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뒤에 이제 술이 깨고 나서는 또 이런 식의 말실수를 막 심하게 하진 않는 걸 보면 술이 좀 많이 취해서 실수한 게 아닌가. 차마 좋지라고 못 물어보고 나쁘지 않지라고 물어봤군요. 그렇게 달은 구름에 가리고요. 어둠이 깔리죠. 그렇게 4일차 밤이 옵니다. 순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젯밤 영철이 한 말이 마음속에 굉장히 불쾌함으로 남아있어서 일어나자마자 현숙한테 어제 다 있는 자리에서 나 이제 노선을 정했어. 난 순자야. 뭐 아무리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도 나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자기가 그냥 판단을 내렸어. 자기는 순자다. 내 판단은 어디 갔냐고. 개념적으로 굉장히 여성을 챙겨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입장이지만 그런 식의 존중은 없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에 가깝지. 그냥 개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고맙다고 해야 돼? 라고 말을 했지만 내가 너무 말을 세게 했나? 하는데 그 말이 하고 싶었던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제 현숙은 빵 터지고 진짜 하고 싶었던 말 그렇게 이제 식당에 와서 순자는 영철을 좀 깨워달라고 광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영철은 지금 영숙에게 먼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다. 자기가 생각해도 어제 내가 영숙에게 좀 무리했던 것 같거든. 나는 이제 마음이 변해서라고 공표를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영철은 영숙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순자가 불렀으니까 순자에게 와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죠. 그렇게 영철과 순자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제 오빠 취한 것 같아서 맨정신에 얘기하고 스케줄 시작하려고. 순자 그래도 시원시원하네요. 이런 부분 것들을 보면 상당히 현명한 면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순자 씨가 분명히 불쾌하고 짜증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영철이 얘기했을 때도 화내려면 화낼 수도 있었고 했는데 그걸 참았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도 아침에 영철 맨정신 됐을 때 다시 한번 이 사람 마음 확인하고 내가 할 말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노선 정하고 이제 가려고. 그래서 순자가 이제 어제 일에 대해서 영철에게 차라리 나를 따로 불러서 얘기했으면 나도 다시 한번 이제 진지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나에게도 영숙에게도 예의가 아니지 않았냐. 그래서 이게 내가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영철도 나도 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제 반성을 시작하죠. 반성 어린 태도로 말을 하죠. 순자는 영철 씨가 뭐 지금 뭐 1, 2순위라고는 하지만 더 이상 영철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순자의 이런 화법들이 그래도 이 내부적으로 영철 씨가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확실히 이미지 브랜딩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도 그런 사람일 거고. 그러니까 오빠답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순자 씨 이런 표현들 좋죠. 그래서 어젯밤 태도가 후회된다면 오늘 아침 오빠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동을 오빠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그 모습을 오빠가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마음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테니 그걸 좀 들어보야겠다. 지금 빡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죠. 괜히 단장님이 아니죠. 그 연주자들 남자 연주자들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남자들의 마음도 알겠지. 이렇게 표현하는 법도 알고. 뭐 돈이 없을 때는 엄마 카드 찬스를 쓴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냥 해맑은 애 같은 면만 있는가 했는데 또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영철은 충동적인 행동 그건 아니었다. 순자에게 마음이 있다. 근데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1순위 데이트 하고 와서 밀리는 바람에 한 행동으로 보였을 수도 묘하게 영식을 살짝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내가 영식한테 밀려서 너한테 왔다? 나 안 밀렸어. 지금 그거를 영철은 살짝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마음이 지금 정리됐죠? 내 정리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불안정했던 마음이 정리가 돼서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직진선을 외쳤던 걸 속 시원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해명이라고 하는데 저 발상 자체가 속 시원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순자야 라고 말하면 그 순자는 뭐가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남녀에 대한 개념이 좀 대등하지 않은 동등하지 않은 개념이 좀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차분히 전달할 수 있었는데 근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고 혹시나 그 방식이 서운했다면 미안하고 근데 현재는 순자가 제일 마음에 있으니까 일단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볼게. 뭐 순자는 근데 저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 뭐 자기가 행동하겠다는데. 그래서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본인 의사대로 하는 거고. 근데 아니 순자는 야 내 걱정 말고. 그러니까 순자가 이제 점점 나보다 영철이 더 애 같거든. 순자도 굉장히 애 같고 순수한 면이 있는데 근데 영철 하는 행동을 보면 처음엔 굉장히 어른스럽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성숙하고 주변 챙기는 게 굉장히 어른처럼 보였는데 이게 점점 하루 이틀 보니까 이제 애인 거야 이제 애 같은 게 이제 보이는 거 영식도 보여서 지금 답답한데 그래도 또 좋아하니까 내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어쨌건 영철에 대해서는 마음이 커진 것보다 애라는 걸 발견하는 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자는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어제도 이 말 했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영철은 당연하대. 단합대회 콘서트가 됐던 뭐가 됐던 내 마음은 정했으니까 상관없다. 뭐 어쨌건 그렇죠. 근데 영철이 여기서 사람들 챙기는 거 위아더 월드는 자기 성향이라 그거를 포기하면 계속 위축될 것 같대. 그래서 저거를 근데 버리지 않으면 어쨌건 영철의 위아더 월드가 괜찮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철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철은 시장이 넓어질 수가 없지. 가족 중심의 사고 아니면 그런 거를 원하지.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말 그대로 지금 막자 특집이라는 주제하에 모이신 분들이다 보니까
당장 올해 내년 안에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이야. 하려고 맘먹는 사람들인데 당장 그러면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위아더 월드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나이 아저씨 되는 거지. 그래서 순자가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해. 위아더 월드 포기하면 내 60될 것 같아. 일단 해. 뭐 근데 지금 내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4일차밖에 안 됐으니까 해. 아유 초영 선택 안 하게 생겼네. 그래도 어쨌건 순자 씨는 이날 이 전날에 비해서는 영철 씨의 태도가 좀 낮게 보였을 거예요. 이 전날 뭐 워낙 마이너스였으니까. 저에게 그런 액션을 취해주면 뭔가 좀 더 궁금한 게 많아지는 느낌. 그래서 뭐 싫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어제 저녁에는 싫었으니까 오늘 아침에 그래도 받아들이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뭐 싫지는 않았다 정도. 그러면서 이제 영식이 순자를 데리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영철이 영식한테 분탕질 시작했습니까? 영숙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라고 허락을 받고 영숙 씨를 불러냅니다. 지금 이건 뭐야? 꼭 지금 가야 돼? 네가 지금 나가자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될까? 미래 어느 날 그 지금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면 안 될까? 지금은 좀 가기 싫다는 얘기죠. 별로 내키지 않아 지금 영숙님은. 그러면서 이제 영식은 또 영철 견제하죠. 영철은 바빠졌어 라고. 지금 영식하고 영철은 서로 너무 멋져. 너무 멋져라기보다는 어쨌든 서로 견제돼. 그래서 다대일 데이트 가졌었고 영숙 씨는 시선을 좀 잘 마주치지 않네요. 나는 되게 중요한 한 포인트에서 영숙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긴 했어. 누가 보면 뭐 인생의 가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정치적 색 아니면 뭐 종교 뭐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해. 근데 아니 술을 너무 많이 마셔도 아니고 술을 안 마셔서 지금 영숙은 어휴 다행이다. 아유 이유마저 내가 너에게 마음을 접을 수 있는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주는구나. 아유 고맙다. 땡큐 베리 마치지. 그러니까 뭐 그 포인트가 뭐야? 했는데 여기서 영철이 음주 그러니까 그치 하고 바로 수긍. 다행이다. 이제 뭔지 몰랐다가 술 얘기가 나오긴 했으니까 순간 기억이 떠올랐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술을 잘 즐기지 않는 편인 영숙과는 반대로 본인은 적당히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좋아도 나중에 혹시나 잘 돼서 만나게 되더라도 거기서 오는 서운함이 생길 수 있겠다. 이게 영철님이 지금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소설인데 저런 것들을 보면 영철님이 되게 소외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챙김 본능이 결국 어떤 인정 욕구고 그것도 한편으로는 결핍에서 오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단둘이 술을 마셔도 나 혼자 술 마시는 게 서운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함께 하는 거를 바래. 뭐든지. 그렇다면 그 어떤 가족, 내가 가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애착을 바랬는데 그만큼 채워지지 않았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누군가와 연결, 함께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욕구가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결핍이 생각보다 큰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 나랑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내가 소외되는 거 아닌데 어떤 사람은 종교라는 걸 통해서 내가 가졌던 소외나 인간에 대한 결핍을 해소하고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반면 영철은 게스트하우스와 술로 그 소속감을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제 약간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건 뭐냐면 대여섯 명 모였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해버린 거야. 순자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난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이거 보고 나는 영철이 그래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는 생각했어. 인간적으로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영철 씨는 되게 선한 사람은 맞다. 근데 이제 빨리 이 시대의 흐름에 자기 나이의 변화에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순자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잘한 건가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지. 그래도 후회가 있을지언정 그 마음가짐에는 후회가 없었다. 어제 내가 너에게 마음이 식었다는 걸 공표한 건 잘못했지만 그렇게 이제 알고만 있었으면 좋겠고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 그래도 이거는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고 옳은 행동이었다고 봐요. 그래도 또 왕자님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왕자로서 자존심을 잘 지켰군요. 그래서 영숙은 말해줘서 엄청 고맙고 전혀 괜찮다. 괜히 다른 분이 나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듣는 것보다 훨씬 그치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으면 영숙 진짜 빡치지. 이렇게 이제 영철 씨의 활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식은 영숙에게 나는 직진 간다. 나는 1대1 데이트할 때까지는 영숙밖에 안 보인다. 이러니까 영철은 신경 썼던 거 안 써줄 수 있겠구만. 걸리적거렸는데 한편으로는 동질감도 있었고 동기 같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도 이제 덜 걸리적거리겠구만. 그래 너 영숙밖에 없다 그랬지 페어플레이 하자 이렇게 영철은 생각을 했을 텐데 영식 입장에서는 순자? 좋아 오케이 순자랑 대화도 좋고 순자랑 사귀어도 괜찮을 법해. 그런데 지금 영숙도 좋아. 그래서 영숙과 대화를 해보고 순자만큼 나에 대해서 추앙해주고 그런 사람이라면 순자와 영숙을 이렇게 잘 저울질해서 나은 쪽으로 가겠다가 지금
영식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순자보다는 영숙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나는 순자가 안 보인다 이 뜻이 아니고 나는 영숙과 데이트를 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 데이트는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영식은 나는 맘먹으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고방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교육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그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식도 나는 이제 영숙이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그 공표하는 게 결국 영식이나 영철이나 똑같지. 근데 굳이 따지자면 영철이 좀 더 정정당당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도찐개찐인데 영철과 영식을 굳이 비교한다면 영철이 좀 더 순진하고 정정당당한 쪽인 것 같아. 영식은 자기가 영숙밖에 없었다고 여기서 얘기해놓고 또 순자한테는 또 가서 또 거기서 기다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영식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순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내 말을 영숙이 어떻게 느낄지 이런 거를 잘 모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린 친구들이랑 연애를 할 때는 멋짐만 뿜뿜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환상을 키워서 나에 대해서 뭐 모순되는 부분 아니면 지금 베일에 쌓인 부분 그런 걸 알아서 환상적으로 채워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편했겠지.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비어있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보면 사람들은 거리를 둬버리지 나이가 있으면. 근데 어린 친구들 이성에 대해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은 모순이 있거나 베일에 쌓인 부분을 보면 신비롭다. 저 사람은 뭐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환상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영식 씨는 물론 현실의 영식 씨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런 환상을 주기가 또 되게 좋은 사람이지. 전략 자체가 약간 납득이 전략을 쓰니까. 그러니까 영식이랑 무조건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데 아 영철이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그냥 쭉 해. 그리고 영식은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서 현숙에게도 또 조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영식은 나도 마찬가지인가? 지금 영식은 영철은 위아더 월드여서 쟤는 그렇고 나는 이렇게 뭔가 로맨티스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본인은. 근데 현숙이 봤을 때는 뭐 똑같지 뭐 둘 다지. 그러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니까 가서 불러 깨워. 그래서 영식은 현숙의 지시에 영숙을 깨우러 갑니다. 뭐 밖에서 부르거나 다른 여자 출연자들한테 부탁하거나 보통은 그래야지 그냥 가서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어딨어. 잘 때 뭘 입고 잘지 알고 그리고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옷이 걷혀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이건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물끄러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현숙은 무슨 일이야 저 빈방에서라고 농담으로 살짝 지적을 하는 거지. 영식은 영숙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영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영자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내일 시간 한번 내줄래? 이 솔로나라의 시스템이니까 지금 내일이면 4일 차인데 이제 5, 6 이틀 남는 건데 6일 차에서는 최종 선택이고 그러면 영식은 어쨌건 여기에서는 소개팅을 마음껏 하고 마지막 날 나가서 좀 더 만나볼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게 영식의 이 최종 선택의 개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도 영식하고 얘기해보고 싶었어. 근데 지금 안 하는 이유는 그냥 내일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뭐 지금 뭐 해서 시간을 써야 될 정도만큼 또 얘기를 하고 싶은 정도는 아니고 뭐 그렇지 않을까? 근데 영식은 또 머리를 넘기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살짝 누구 흉내낼 때 저런 제스처 많이 할 것 같아. 뭐 실제 사람이 머리 이렇게 살짝 넘겨도 그걸 흉내내는 사람은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넘기듯이 약간 영식은 뭔가 느끼한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 같아. 그래서 왜 말을 안 했어? 아 영자씨 말하는 거 들어오면 되게 시원한데 저러면 뭐랄까 자존감 낮고 인정받고 싶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도망치기 딱 좋긴 한데 네, 어머 자꾸 이렇게 느끼하게 머리를 넘기고 난리야. 근데 영식은 억울해. 뭐가 느끼하냐 자기가. 담백하대 자기는. 아니야. 여기서 영자가 아니야. 진저리 쳐. 소름 끼쳐하죠. 제작진조차도 이거를 노란색으로 버터 왕자체로 글자를 썼어. 영자의 의견에 지금 제작진 모두가 지금 동의하고 있는 상태죠. 이 노란색 이런 버터체는 나는 솔로를 보는 동안 처음 보는 것 같아. 지금까지 뭐 빨간색 글씨체나 뭐 괴기스러운 글씨체 그런 공포스러운 글씨체 아니면 엄청 사랑스러운 글씨체 이런 거 있었어도 어쨌든 근데 이렇게 꾸민 거는 처음인 것 같아. 영식은 자기가 지금 굉장히 멋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제이홉 그러면서 아 나 최준 말고 제이홉 닮았는데 약간 그렇게 가는 거지. 여기에서는 내일 만남을 약속하고 근데 아마 이때 내일 얘기하자라는 거는 영자님이 자러 가려는 상황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영식의 악수가 진짜 굉장히 뭐랄까 접촉 면적이 넓어요. 영식 씨의 약간 스킬 같아. 순자랑 차에서도 하이파이브를 탁 하고 손 기다려. 왜 기다리는지 모르겠는데 영식 씨의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게 굉장히 느끼하죠. 근데 영식 씨의 저런 느끼 플러팅이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저거 내가 이 얘기를 자세히 하는 게 뒤에서 영숙 씨가 영식 씨의 이렇게 손끝을 잡은 게 영숙 씨가 영식 씨에게 호감이 있어서다라고 패널들이 막 고발을 하는데 나는 그게 전혀 아닌 것 같거든. 약간 래퍼들 손인사를 영식 씨가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영숙 씨가 착각하고 그거에 그냥 맞춰주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술 다 마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영숙 씨가 오면서 영식도 그러면서 잠깐만 그럼 나 잠 못 자. 이러면서 이것도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영철 씨가 한 거나 거의 고백 공격이나 마찬가지를 지금 하고 있죠. 이러면서 순자는 뭐가 돼? 저런 얘기를 물론 직접 그 자리에 있긴 않지만 그래서 뭐 영숙 없으니까 빨리 파자고 난리를 쳐서 저래놓고 순자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하면 순자 씨가 그 진정성을 알 수 있을까 싶어요. 영식 씨가 순자에게만 뭔가 처음에 텐션대로 갔다면 두 사람은 굉장히 확정적인 커플이 됐을 텐데. 근데 뭐 영식 씨가 그랬다면 좀 아쉽긴 하겠죠. 여기 와서 어쨌건 어렸을 때부터 스타였는데. 그래서 영자는 자리를 피해주고 영식과 영숙이 1대1 대화를 하게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건 1대1 데이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지. 근데 오늘 2대1 데이트 했잖아. 생각이 바뀐 게 있어? 아니면 1, 2순위가 바뀌었다든가. 그래서 영숙은 내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나가서 몇 번 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건지 결혼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건지 이 말은 영숙은 나가서 몇 번 그러니까 여기서 영식은 나가서 몇 번 볼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결혼을 생각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빌드업을 하는 거거든. 여기서 영식 씨가 난 결혼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라고 하면 나도 그런데 근데 이런 게 걸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나는 나가서 몇 번 만날 사람을 선택해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영숙이 나는 결혼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제 거리를 살짝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영식은 너무 진지한 느낌으로 선택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선택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영숙은 자기도 말하면 살짝 민망해. 창원 때문만은 아니거든. 근데 창원을 얘기하죠. 장거리, 그 다음엔 오토바이. 면접 과정에서 뭐 점수가 깎였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토바이는 팔면 돼. 내일 모레 팔까? 하면서 자 그러면 영수가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좀 더 반경을 넓힌 다음 오토바이도 처분하고 자전거만 탄다면 취미로 자전거 탄다고? 근데 이제 영숙 씨는 지금 영식이 그냥 좀 별로야. 그러니까 재밌긴 해. 영숙은 좀 둘 다 별로야. 여기서 뭐 우정 찾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너는 너무 애 같아 라던가 넌 네가 남자로 보이진 않아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거리 때문에 아니면 뭐 오토바이 때문에 이러면서 거부를 하면 말 그대로 다름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거니까 상대도 상처 주지 않고 선을 그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서 네가 말한 안 되는 조건 다 고칠게 이래버리면 영숙 씨는 이거 어쩌지? 이제 뭐라고 거절하지? 그러니까 이제 영숙 씨가 지금 거리 두고 앉아가지고 한숨을 또 쉬니까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그래서 영수가 왜 이렇게 차인 기분이지? 그래도 영식 씨가 눈치가 느리진 않네요. 근데 어쨌건 뭐 영숙 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로 보이지 않는 거니까 지금 해도 되나? 괜찮겠나? 그때 짜잔 상철님 등장. 짜잔. 그래서 방에 큰이 들어와서 상철님 덕분에 영숙님이 목숨을 건졌죠. 영식님은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지그시 바라보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복잡하지. 그러니까 영숙은 이때다. 들어갈까? 들어가자. 그래서 영식은 내가 거절당했다는 사실보다 그냥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조금 자존심을 지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정리할 시간 필요해. 빨리 가자. 그러니까 이게 영식의 저런 부분들을 분명히 좋아할 사람이 있을 텐데 저게 어떤 포인트에서는 매력적이에요. 근데 영숙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지. 그렇게 영숙 씨는 계속 한숨을 쉬면서 영식은 한숨 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그 문제의 악수신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악수 영숙이 이러면서 딱 하고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털어. 그러니까 영숙은 그 래퍼 악수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영식은 끈적하게 잡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이제 악수신이 지나가고요. 그러면서 영식이 얘기합니다. 저는 사람의 조건을 보는 스타일이 아니다. 첫인상을 고를 때나 자기소개를 들을 때나 사람의 조건, 어디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을 안 가져요. 직업이 뭔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사실 그런 건 저한테 다 부차적인 말 진짜 장황하다. 영식님은 책 쓰셔야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감정, 감성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봐봐요. 내가 생각하는 감정이 중요해. 상대 감정은 덜 중요해. 인생의 마지막 로맨스를 찾으러 온 자리. 조건을 따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영숙님에 대해서는 걸리는 건 전혀 없는. 그래서 뭐 장거리고 뭐고 이런 건 다 상관없고 그래서 지금 영숙이든 순자든 어쨌건 내 마음을 확인을 해야 되니 너네들은 기다려. 이성의 도구화 개념이 여기도 지금 적용되고 있죠. 근데 진짜 로맨티스트라면 상대 마음, 상대 감정 이런 것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지금 생각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영숙이 더 압도적으로 좋다 그 뜻이라기보다는 일단 데이트를 못했으니까 데이트를 해봐야 된다 그거긴 하죠. 그래서 근데 데이트를 해보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영숙이랑 데이트하고 순자랑 데이트했던 것만큼 대화나 이런 자기 감정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뭐 순자한테 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도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는데 그래서 영숙과 순자가 자기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렇게 아침까지 하고 4일차 진짜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영식도 그런 대화가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나서 가요. 그러니까 순자는 전날 저녁에 영철한테 한 대 얻어맞고 그리고 아침에 영철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침 식사 자리로 온 거예요. 영식은 지금 순자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뭔가 순자한테 넌 잠깐 대기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의 책임감도 있겠죠. 그러면서 근데 약간 나 정신 나갈 것 같은 거 하나 있어. 뭔가 자기가 지금 뭐랄까 자신이 없는 상태니까 상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존댓말 쓰죠. 그러니까 왜? 좀 이따 산책하거나 할 때 나도 궁금해지는 게 몇 개 있어서 꼭 순자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내 생각 이런 것들 뭔가 상담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옆에 영철도 있고 본인이 나는 이제 영숙이야 다른 5명 안 보여 그래놓고 순자를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지금 어제 얘기해보니까 지금 영숙이랑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지금 순자로 다시 가야 될 상황이 점점 더 그쪽 옵션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자를 더 확실하게 자기 사람으로 땡겨놔야 돼. 왜냐면 지금 영철도 순자한테 확신을 갖고 들이대기 시작했고 나는 영숙에게 확신이 점점 없어졌고 그런데 여기서 나도 순자야. 나 실은 순자였어. 나도 처음부터 순자였어. 이러기에는 이게 사람이 수호지심이라는 게 이제 부끄러움이 있잖아. 그러니까 영식도 그렇게 말하기엔 부끄러우니까 상담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순자 입장에서는 영식에게 지금 무슨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있냐면 난 이제 영숙이야. 그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순자는 어쨌건 영식에게는 호감이 한번 생겼거든. 영숙에게 가는 그렇게 정정당당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틀 수 있는 뭐 유연한 좋게 말해서 유연한 사람이죠. 이래요. 순자에게 올 가능성이 있겠지. 순자 입장에서는 영철이나 영식이랑 똑같아. 지금 아침부터 내가 얘기하자 그러는데 와가지고 피곤하다 어쩌다 그러고 영식도 지금 방금 지 입으로 순자한테 얘기하자 그래서 무슨 얘기 할 얘기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영식은 내가 참 방금 일어났어. 아니 방금 일어났으면서 같이 얘기하자고 상담할 거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영식은 어쨌건 순자랑 단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 여기서 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철은 그래서 오늘 어제 선언한 대로 분탕질을 시작했습니까? 근데 영숙은 만나보고 싶은 거고 순자에게는 어떤 호감이나 기존에 연애를 했을 때의 텐션이 나왔었어요. 데이트 때. 그래서 순자를 지금 킵해놓은 상태지. 저 분탕질이란 말이 이제 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지. 하지만 순자 씨는 또 그런 면에서는 애 같은 면이 있다 보니까 영식의 현란한 혀 드리블에 현혹될 가능성이 또 있는데 그건 또 그 뒤에 나올 테니까 좀 봅시다. 순자가 그러면 정리하고 뭔가 말하고 싶으면 한 30분 뒤에 만나. 정확하게 지시를 했군요. 영식 씨는 뭐 선글라스에 립밤까지 불안함을 감추고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러 나옵니다. 영식 씨의 또 한숨에 왜 자꾸 한숨 쉬어? 아니 영숙한테 한숨 쉬지 말라고 하더니 지는 순자 앞에서 왜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야? 그러면서 영식은 요새 영철이 형이랑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지금 영철 때문에 또 견제하는 거야. 지금 영식 입장에서는 멋있는 영철 형의 공개 고백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여자라면 저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나의 매력도 만만치 않으니 어떻게 됐을지 지금 굉장히 그래서 견제되고 불안한 거지. 그래서 많이 친해졌어? 근데 뭐 친해는 졌죠. 친해지긴 했지. 그래서 궁금한 게 뭐야? 다 물어보면 다 대답해줄게. 저 말은 궁금한 게 뭐야? 다 물어보면 다 대답해줄게 라고 친절하게 말하지만 저거의 이제 속말은 빙빙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빨리 해. 그거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솔로 나라에서의 목표는 영숙과 순자와 데이트해보기. 순자 입장에서는 그래 51대 49보단 나아. 근데 영숙과 데이트해보기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니까 영숙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래 좋아. 다른 사람과 데이트해야 되는 게 솔로 나라는 건 알겠어. 근데 내 앞에서 너랑 다른 여자랑 나는 데이트 해봐야 돼. 그리고 쟤랑 데이트를 해봐야만 내 마음이 결정될 것 같아. 라고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게 좋을 수가 없지. 그리고 계속 영숙을 선택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래서 데이트 때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나랑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 4일차부터는 입장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보자. 입장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본다고? 그래서 3일차까지는 영숙과 순자 일단 둘 다 데이트 해보고 4일차부터는 다른 사람들도 대화를 해봐서 그래서 마지막 최종 선택을 한다? 뭐 쇼핑 나왔어? 어제는 2순위 데이트가 되면서 1대1 데이트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자꾸 영숙만 찾지. 그러니까 본인 뜻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저 말을 듣는 순자 마음은 순자가 영식에 되게 호감이 있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마음이 아플 거고 호감이 없다고 생각하면
얘 혼자 그래서 뭐 어쩌라고가 되는 거지. 아니 사람이 진짜 조건을 안 따지는 사람이면 데이트를 해서 이 사람과 마음이 맞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나볼 필요 없어요. 이게 조건 안 따지는 낭만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지. 이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영식 씨는 자기가 묘사하는 자신과 실제 자신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야. 처음에 영식 씨랑 데이트할 때 좋았거든. 그 느낌 좋았어. 그러니까 지금 영식 씨만 물론 겉으로 티는 안 내는데 영식 씨만 가고 있잖아요. 난 이게 순자 씨의 단점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래도 어쨌건 영식 씨가 묘사하는 그런 조건 안 따지고 그런 사람은 순자 씨지. 그러니까 순자 씨도 네 스케줄이 뭐가 중요한데 순자 씨도 지금 나도 내 마음에 목표가 있다고. 근데 그러면서 영식 씨는 선택한 건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맞는지를 생각하면 후회되는 것도 많아. 물론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 후회도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너를 계속 선택해오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나는 좀 후회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자 씨는 영식 씨의 선택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순자도 내가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너한테 뭔가 확신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영철과 너 사이를 왔다 갔다 듣기에 따라서는 영식을 좋아했다가 좋아하지 말까 이렇게 했다가라도 들리기도 해. 그리고 어쨌건 왔다 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랬던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흔들린 게 아니고 네가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아서 그랬어. 그 말은 나는 실은 너에게 계속 확신을 주려고 애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 적은 나는 없다. 나는 그래도 너에게 호감을 계속 느꼈고 근데 너에게서 확신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 후회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접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그래서 왔다 갔다 했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를 선택했고 거기서 나의 어필이 끝났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다음 와야 되는데 나는 어제 0표였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영식도 다른 사람 선택은 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와가지고 내 스케줄 운운하는 거는 순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아침 정도. 끝까지 지 스케줄. 그리고 오늘 밤도 아니고 내일 아침 정도라고. 이것도 애매하게. 그럼 오늘 밤 혹시 말해주나 하고 기다리다가 내일 아침 말해주려면 내일 아침이면 지금 5일차인데? 그래서 5일차에 나 영숙이야 미안해 그러면 순자 뭐 어떡하라고. 그렇구나 해? 5일차 아침에 말을 해주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인이나 순자나 똑같은 출연자의 입장이고 둘 다 한 나라의 왕자 공주 해본 사람들이야. 이게 워낙 스타셔가지고 팬 관리가 안 되네요. 순자가 헛웃음하니까 내일은 너무 늦나? 이러고 앉았다 진짜. 이제 순자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제 살짝 초탈했죠. 영철에게 살짝 예방접종을 하고 와가지고요. 그래도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네요. 순자가 해탈을 했군요. 영철, 영식 연달아 맞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후회 없이 다 하라는 순자의 말을 끝으로 이번 나는 솔로 영식과 영철 파트는 끝이 났네요.